우리는 피부에 미친 피부가 미친 피부와 미친 피부 강사입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팔자주름이 있다고 한 가지로 얘기하고 팔자주름 필러를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들이 다양해서 그 원인에 맞게 맞춤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타입으로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처지면서 생기는 그런 팔자주름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피부가 처지면서 생기는 게 첫 번째 타입이고, 두 번째 타입은 팔자주름이 있으면 팔자주름 윗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볼륨이 과해서 팔자주름이 잘 보이는 그런 팔자주름이 두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은 팔자주름 자체에 볼륨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도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방량이 노화 과정에서 점점 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팔자주름이 세 번째 타입. 네 번째 타입은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팔자주름을 올리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 계속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죠. 그래서 이런 표정을 계속 네, 지으면서 이러면서 팔자주름이 계속 이제 보이게 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 타입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그 증상별로 우리가 맞춤 처치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뭔가 시술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아웃컴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시술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탄력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를 하시면 도움이 좀 굉장히 많이 되겠죠. 일정 깊이 이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레이저들은 지방 사이에도 이제 경막이라고 콜라겐 구조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열 에너지를 가해서 수축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탄력을 조금 살려주면 아무래도 좀 팽팽해지면서 팔자가 좀 덜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내줄 수 있고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인모드 있고 올리지오, 서마지,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죠. 온다 리프팅도 효과는 굉장히 조금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리프팅 레이저는 개인 차이가 조금 있다. 그래서 나한테 좀 필요하고 좀 나한테 잘 맞는 레이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타입이었던 거, 지방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모드 같이 지방분해 효과가 조금 큰 장비를 사용하시면은 지방이 줄어들면서 팔자가 조금 덜 보이게 되는 그런 시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인모드 같은 시술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슈링크 아니면 울세라 이런 시술들도 안에 지방량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시술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나 더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분해 주사. 많이 하죠. 지방분해 주사는 지방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여서 이 성분을 지방층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방량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되면서 팔자주름이 좀 덜 보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 같이 볼륨이 많이 없는 타입의 경우에는 팔자주름을 따라서 볼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 바로 옆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안에 없는 볼륨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술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팔자 필러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핫한 시술이죠. 주베로 볼륨 같은 시술을 통해서 안에 콜라겐을 생성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입 같이 이렇게 이제 팔자주름 못 따라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팔자주름 근육에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팔자주름 보톡스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코 바로 옆에서 이걸 당겨 올리는 근육이 있어서 그 힘을 살짝 풀어주기 위해서 약하게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훨씬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보톡스를 너무 강하게 맞게 되면은 팔자주름을 올리는 근육이 우리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윗입술이 잘 올라가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죠. 되게 이제 사람들이 좀 융합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증상들이. 팔자 앞볼이 이렇게 쭉 처지면서 이렇게 처짐 증상과 그 팔자 주름 안쪽에 꺼진 증상이 융합되면서 더 막 깊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보기 흉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의 증상으로만 우리가 케어를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꺼진 증상에 대해서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가지고 요 꺼진 부분만 이렇게 높여가지고 요 팔자주름을 없애게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팔자 앞볼을 이제 계속 이렇게 수축을 시켜서 지방을 없애서 이렇게 달라붙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증상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도 조금, 여기에서도 조금 하면 자연스럽게 좀 팔자주름을 없애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람 얼굴에 따라서 이게 맞는 시술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강이 너무 좀 돌출돼 있으신 분들이 여기 팔자가 신경 쓰인다고 여기 과도하게 볼륨을 넣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나면서 여기 원숭이다 상이 돼요. 그죠. 이상이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팔자 쪽에 주베르 볼륨 시술을 했지만 그쵸. 근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있는 정도. 왜냐면 팔자주름이라는 거는 결국은 애기들도 있어요. 애기들도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확 없앤다고 한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맞는 정도의 시술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게 또 조금 중요할 것 같네요. 실리프팅은 우선은 즉각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가장 좋죠. 결혼식이 있다거나 뭐 사진을 뭐 찍어야 될 일이 있다거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도 결국은 녹게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관리 차원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관리 차원으로 가실 거면 리프팅 레이저 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효과 원하시는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셔서 제일 좋은 건 두 가지 다 받는 거죠. 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 조직을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당겨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피부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겨주는 효과를 잘 내줄 수 있는 시술이 실리프팅이고 실리프팅도 피부 탄력이 떨어진 팔자주름에는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쫙 올리고 싶다. 큰 그런 시술이 아니니까 한 2주 전쯤에 오셔가지고 리프팅 쫙 받으시고 갑자기 회춘하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이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시술 과정 중에 좀 구멍을 뚫거든요. 구멍을 뚫는데 이제 바늘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두꺼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멍이 들 수 있으니까 한 충분히 2주 정도 그냥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죠. 오늘 팔자주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